오늘은 김창섭의 한식, 산민, 산에 사는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벼슬아치의 폭정 때문에 평평한 평지를 버리고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있는 오원고시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평지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산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그 다음에 벼슬아치의 폭정, 이게 원인이 되겠네요. 오원고시니까는 아마 가로로는 한자가 5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고시라는 특징이 행의 길이가 제한이 거의 없어요. 자, 봅시다. 이유도 없이 외로움과 가난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수탈을 일삼는 무서운 고을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동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시이다. 작가는 숙종 때의 문신으로 양반이면서도 백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하던 당시 양반 시들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는 상당히 비판적이며 그 다음에 사실적인 작품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맞잖아. 5원 5자예요. 고시니까 쭉 길어지겠네요. 원래 4줄이면 절구, 8줄이면 율시, 그 이상을 다 고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말에서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안악내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내어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느냐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하며 사네.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다네.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자, 뒤에 가서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따로 연구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 단락으로 보면 크게 한 4개, 5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서 내려 잠깐 말을 타고 왔나봐.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라고 하는 순간 화자가 양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민이 말을 타는 거 우리 사극에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안악내가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이때 안악내, 이 안악내는 시적 대상이면서 가난한 백성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문간에 나와 맞이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손님을 위한 대접에 소홀하지 않는 가난하지만 순박한 농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띠집이라고 하는 건 초가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처지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핸드가 아닙니다. 손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화자예요. 화자를 손님이라고 3인칭화 시켰으니까 객관화 시켰다가 다시 나라고 화자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결국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밥과 반찬을 내어오네. 자, 그러니까는 맞이하고 밥과 반찬을 내어올 정도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정이 좋네요. 1행부터 4행까지 산골 부인의 인정이 있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행부터 볼까요?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어? 라고 하니 자, 큰 따옴표 쳐야겠죠. 그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화자가 일단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오네요.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대화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비를 메고 할 때 따비는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미보다는 조금 작은 거. 됐어요?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산골 생활이에요. 차라리 그냥 인가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는 화자가 직접 들은 누구에게? 부인 안악내에게 들은 산속에 대한 또는 산속에 사는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행부터 8행까지는 결국은 고달픈 산골 생활을 대화의 형태를 통해서 객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어. 주변에 인가가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르고 있는 개와 닭도 뭐하고 있습니까? 산기슭에 의지하며 산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산골 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자가 본 상황이죠. 자,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랑이는 산속에서 생활할 때의 어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결국은 화자가 직접 본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두려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행부터 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두려움. 슬프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되고 있죠?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연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라고 하는 건 좋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 거길 좋아서 살 리는 없죠. 뭐 땅 부자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산골짝, 이때 말하는 산골짝은 호랑이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적 공간. 자, 여기까지 화자의 질문이에요. 일종의 도치법이고요. 자, 어떻게? 험하고 험한 산골짝에서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이렇게 되겠죠. 큰 따옴표를 내가 넣었어야 하는데 못 넣네요. 착 깜빡했나봐요.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여기서 말하는 평지는 사람들도 살고 그 다음에 법의 보호도 받고 그 다음에 호랑이로부터도 목숨을 보호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잖아. 그래, 고을 관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살기는 편하지만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산골짝도 힘들고 평지도 힘든 거예요. 자, 공간의 대비죠. 그러나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야? 아니야. 둘 다 고통스러운 공간이야. 둘 다 고통스러운 공간이면 선택을 하는 거죠. 어디를 선택했어? 그렇지. 이 안악내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산골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좋아서? 아니야.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여기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평지에서 살면 더없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산민의 바람이죠. 소망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이야? 가고 싶어도 바람 나왔죠?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결국 이 벼슬아치가 문제의 원인이네요.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벼슬아치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아치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한자를 본다면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무섭다. 뭐뭐보다 호랑이보다 딱 떨어지는 내용이죠. 가렴주고 같이 외워두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결국 뭐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산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좋지도 않지만은 결국은 산골짝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큰 따옴표 해야겠네요. 철저하게 이 작품은 대화의 형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서 13에서 16회까지는 관리들의 가렴주구, 횡포,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민이라고 하는 작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오원고시이다.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다.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보면서 산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고된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나왔죠. 벼슬아치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산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지죠. 산골짜기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이 산골짜기 어떤 공간인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하는 공간이야? 어떤 공간인데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 공간이야?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평지에 살면 좋죠. 하지만 평지에 살면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결국 벼슬아치가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고을의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편한 곳을 버리고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관리들의 수탈의 극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은 화자와 산골 안악내의 대화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자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 어디 갔소? 라고 했더니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결국은 산기슭에 의지해 사는 화전민 부부의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며 시적 대상인 화전민 부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나고 있네요. 또 하나,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평지에 살면 좋죠. 그런데 벼슬아치가 너무너무 베리베니 마치하기 무서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벼슬아치가 두려워서 평지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통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작가는 화자와 안악내가 대화하는 극적인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시대 상황에 대한 사실성을 드러내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창협의 산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